안녕하세요, 박간영군입니다. 쭈꾸미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광어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대광어 같은 경우는 전에 바늘 이야기를 할 때, 장비에 대해서 바늘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트레일러 훅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 이제 대광어 낚시를 배웠던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 트레일러 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어 낚시에 있어서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이 정도 장비로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쇼크리더 이후에 합사 이후에 쇼크리더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채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배스 낚시를 했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웜이 좀 다르긴 했죠. 그래서 이제 광어 낚시 하는 웜은 좀 이렇게 생긴 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쉐드 타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끝부분은 이렇게 생겨 있고, 자, 이런 웜에다가 바늘은 쉽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이드 갭 훅하고 스트레이트 훅,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쓰는 걸로 이제 봤었고요. 자, 이 되게 특이한 건 그런 거였어요. 저도 이제 처음 했었으니까. 보면 바늘 이 부분에 웜이 잘 빠지지 않게끔 걸리는 이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봤었는데, 오랜만에 낚시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웜이 끼어서 잘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바늘은 다 그런 비슷한 형태지만 스트레이트 훅이 약간 달랐습니다. 베스 훅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베스 낚시에서 사와무라라든지 이런 섀도우물 쓸 때 보통 이런 바늘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쓰더라고요. 광어 낚시할 때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쓰기도 했었고, 보통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쓰시죠. 그런데 이런 같은 경우는 혹시나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보신 형태대로예요. 이 윗부분에 스프링처럼 생긴 것이 있고 바늘이 있죠. 그러면 이 형태로 이제 끼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앞부분을 보통 이런 와이드 갭 훅처럼 생겼지만, 와이드 갭 훅 같은 경우는 사실 끼울 때 이렇게 아래로 해서 그냥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래로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나온 다음에 쭉 이렇게 돌아서 한번 돌려주고, 그래서 자세 잡아주고, 대충 이 상태에서 여기 손으로 닿는데 바늘이 여기쯤 들어가겠다 싶은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다시 보고 그 부분을 찔러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태를 잡아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드 갭 훅을 쓰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늘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끼우고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려서 끼워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늘이 나올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제가 지금 대충 했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로 이제 끼워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훅이 노출되는 게 싫으면 살짝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 바늘은 그렇게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훅셋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이 바늘도 굉장히 좋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도 썼었어요. 그렇게 광어 낚시는 사실은 웜을 끼우는 방법만 처음에 익히고 나면 크게 다를 게 없죠. 이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베스 낚시 끼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초봄이 되고 겨울이 지나서 초봄이 되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입질이 좀 힘들 때, 입질이 툭 치고만 만다든지 아니면 거의 입질감이 없다든지, 초봄이 되면 또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전에 언급했던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다시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 된 건데, 전에 이제 이 바늘을 보여드렸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베스 낚시할 때 보통 쓰는 트레일러 훅입니다. 트레일러 훅, 어시스트 훅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스피너 베이트의 뒷부분에 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스트레이트 훅하고 거의 모양은 비슷해요. 똑같죠. 그런데 돌려보면 이 I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줄을 묶게 되지만, 자, 이 부분을 훅을 놨을 때 어떻게 쓰냐면, 자,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서 추가적인 입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웜낚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쓰면 이렇게 쓰죠. 쭉 놓고, 그래서 이것이 바늘 끝하고 여기가 이제 비슷해졌을 때쯤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나와서 쭉 밀게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예쁘게 이제 형태가 잡아졌어요. 자, 이렇게 형태가 잡아졌는데, 이때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입질이 미약할 때 이 끝부분만 문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훅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끝부분에 이렇게 멈춤 고무를 끼워주게 됩니다. 원래 이런 트레일러 훅을 사게 되면 사실 같이 따라와요. 근데 보여드리려고 이런 멈춤 고무를 살짝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루어가 이제 움직이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훅이 하나 더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입질이 들어왔을 때 이 메인 훅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입질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안쪽에서 한 번 더 이 훅이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시스트 훅이라는 말에 어울리게끔 한 번 더 안전장치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이 훅이 나가지 않게. 그리고 또 이게 또 밀려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시면 바늘에는 미늘이 있죠. 모든 바늘에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걸려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 훅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달라요, 효과가. 그러니까 이 훅까지 못 가고 보통 여기서 입질이 오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까지 오고 기다리지 못하고 훅셋 됐다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입질 미약할 때는 슬쩍 들어와도 여기서 벌써 훅셋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훅에서 그 부분이 또 진짜 어시스트 훅처럼 부가적인 바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입질이 없을 때는 또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활용하는 바늘입니다. 자, 이 바늘은 우리가 루어 샵에 가면 베스 용품 중에서 트레일러 훅이라고 어시스트 훅이라고 바늘 파는 데가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에 원래 연결을 쓰는 거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또 초봄이나 이렇게 늦겨울이나 뭐 입질이 미약할 때, 입질이 잡기 힘들 때, 그럴 때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지금이야 뭐 겨울이니까 좀 잊어도 되지만, 이제 지난 초겨울에도 좀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초봄이 되면 분명히 또 효과가 있을 만한 채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변형 채비들도 낚시에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잡으면 최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변형 채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자,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세요.